최근 서울 불장에 투자한 갭 투자자들이 627 대책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2차 규제를 한다는 찌라시가 돌면서 패닉 상태에서 집을 싸게 던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627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송파구에서는 한 달 전에 27억에 거래되었던 게 최근에 22억에 거래가 되면서 갭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1월에서 5월 서울 주택 매매를 분석한 결과 서울 부동산 거래의 약 40%는 갭 투자라고 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건데요.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을 갭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사려는 수요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갭 투자를 하셨거나 하실 분들은 627 대책으로 인해 패닉에 빠졌는데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2차 규제를 한다고 하니 정말 공포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627 규제는 맛보기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매우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부동산에 추가 규제가 있을 거라는 말과 같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부동산 2차 규제에 대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규제인데요.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 표를 얻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알고도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이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를 통해서 부동산을 빠르게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같죠.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5억에서 3억으로 축소를 한다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수도권도 3억으로 축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한도가 낮아지면 전세가가 하락하는데요.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갭 투자자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2억을 3억으로, 3억을 5억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전세대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전세가 상승을 방지하는 규제입니다. 다음은 전세대출 신규 및 갱신 시 DSR 40%가 초과하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신용대출처럼 전세대출을 10년 만기로 잡고 DSR을 계산해 보면 3억 전세를 받으려면 연소득 1억이 필요합니다. 즉, 전세대출 DSR 적용 시 3억 대출 받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은 200조 정도 되는데요.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이 회수가 되겠죠.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쓸 돈이 많은데요. 민생지원금 등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627 규제, 666 규제죠.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즉, 집을 사서 실거주하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나올 2차 규제에서는 전세대출을 많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이 줄면 당장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세가가 하락해서 서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음은 보유세 증세입니다. 기사까지 난 걸 보면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요.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하고요. 강남 보유세가 40에서 60%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올해 2,841만 원의 보유세가 규제가 시행되면 4,157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뛰어서 부담이 더 커진 것입니다. 노령층의 경우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규제가 시행되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한 급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627 규제도 잘 먹히는데 왜 2차 규제를 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먼저 서울 불장에 대응하면서 부동산 안정이라는 큰 대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최근 30조 추경을 하면서 민생지원금이 곧 시행될 예정이죠. 뿐만 아니라 향후 AI에 10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걸 미리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계부채 2천조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서울 집값은 빛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22년도 폭락 이후에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집값을 떠받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중국과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리나라에 언젠간 닥칠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품을 미리 빼고자 선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명확한데요.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한 다음에 AI를 포함한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저변에 깔린 생각은 집값 상승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시대에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정부의 뜻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수도권에 집을 살 거면 실거주하라는 것이고요. 갭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방은 규제 완화 정책을 쓰고 있죠.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지방에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거주와 투자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부동산은 대출을 받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큰 자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매우 큰 타격을 받는데요. 최근같이 변동성이 매우 큰 서울 불장은 피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부동산 안정기 때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가가 억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그 거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데요. 최근 6.27 규제 이후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 5억 하락 거래가 발생했죠. 순식간에 5억의 재산이 날아간 것입니다. 투자는 확률 싸움인데요. 현 시점에는 집값이 내려갈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에 진입을 했고요. 매년 자영업자가 100만 명씩 폐업하는 경기 침체의 상황입니다. 서울 상급지의 경우 10년 동안 4배가 올랐는데요. 전부 빚으로 쌓아올린 집값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수도권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서울의 경우 거품이 아직 안 빠졌는데요. 22년 전국적인 폭락장 이후에 지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최근 전고점을 돌파했죠. 서울은 본격적인 하락 전이라는 말입니다.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30%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서울 불장에 갭 투자하신 분들은 30% 하락하면 대부분의 집들은 견디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21년 고점에 2030들이 영끌한 아파트들이 22년 폭락장을 맞으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 영끌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감당 가능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라고요. 내 집 마련의 최상책은 경공매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집을 매수한다면 추후에 하락분까지 상세가 가능한데요. 투자로 보신다면 지방주택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경공매 단타 투자로 자산을 불리기 좋은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